메데이아가 전하는 이야기. 저는 메데이아입니다. 흔히 저를 마녀라고 하죠. 아마 마녀의 원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녀가 아니라 마법사입니다. 저는 약초를 조합해서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인간이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젊어지게 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모든 판단력은 마비되고 앞날을 예측하는 제 능력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건 신도 마찬가지죠. 이성과 태양의 신 아폴론을 보세요. 제 아무리 이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들 한낱 인간 다프네에게 빠져 그녀를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반듯하고 잘생긴 아폴론이 싫어 다프네는 월계수로 변하게 해달라고 자청했고, 결국 아폴로는 망신살이 뻗어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신과 인간을 마비시켜버리는 한마디로 정신병적인 상태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하손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운명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볼품없고 능력 없는 청년에게 왜 내 마음이 움직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겁도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만 믿고 최선을 다해 이하손을 도왔습니다. 그는 내 도움이 없었다면 황금양털을 얻기는커녕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참 그에게도 한 가지 재능은 있었죠.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말하는 재주 말입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콜키스를 떠나 자신의 고향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거짓 언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속고 말았죠.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탐욕스런 펠리아스 왕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돌아온 곳은 배신의 칼날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마음을 바꿔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눈이 멀어 손에 피를 묻히는 바람에 이후 마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하손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으렵니다. 특히 남자의 말은 믿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자들은 진정 사랑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아르고호의 모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군요. 네노라는 영웅들이 아르고호를 타고 온갖 모험을 한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르고호의 항해는 영웅담이 아니라 배신과 탐욕을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하손이 자리 잡고 있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왕의 아들 이하손. 이올코스라는 왕국에 펠리아스라는 왕이 있었다. 펠리아스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며 어머니는 티로였다. 포세이돈과 티로가 사랑을 나누어 티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이 펠리아스였다. 그런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펠리아스는 버림받은 뒤 마부들의 손에 자랐다. 장성한 펠리아스는 어머니 티로를 찾아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계무이자 할머니인 시데로의 미움 때문에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펠리아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망가뜨린 할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손자인 나를 미워하고 우리 어머니를 학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친족 살해가 가장 끔찍한 벌을 받는다고는 하나 나는 가슴에 맺히 하늘 이 칼로 물을 것이요 하고 펠리아스는 의붓 할머님 시데로의 면전에서 외치며 칼을 빼들었다. 시데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헤라의 신전으로 도망을 쳤다. 하지만 펠리아스는 개의치 않고 헤라의 신전에서 시데로의 목을 쳤다. 이것을 지켜본 헤라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포세이돈의 아들이라 하지만 감히 내 성전에서 인간의 피를 뿌리다니 내 저놈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뼛속 깊이 후회하는 날이 오도록 할 것이다. 헤라는 이렇게 혼잣말을 되뇌이며 펠리아스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다. 펠리아스의 어머님 티로는 펠리아스를 낳은 후 이올코스의 왕이었던 크레테우스와 재혼을 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이가 아이손이다.
따라서 펠리아스와 아이손은 이부 형제 사이였다. 아이손이 이올코스 왕국의 왕이 되었고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이아손이다. 할머니를 죽인 펠리아스는 이올코스 왕국으로 찾아가 아이손에게 왕위를 낸수라고 협박을 해서 심약한 아이손에게 왕위를 탈취했다. 이때 아이손의 아내는 펠리아스가 자신의 아들인 이아손을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 아들을 피신시켰다. 이아손은 켄타우로스족의 현인 케이론에게 맡겨졌다. 이아손은 비록 부모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좋은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올코스의 왕이 된 펠리아스는 어느 날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펠리아스 왕이여, 한쪽에만 샌들을 신고 나타날 청년을 조심하시오. 그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오. 이아손이 성장해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이아손은 왕권을 되찾기 위해 이올코스로 향했다. 이아손이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강가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때 그의 곁에 조용히 한 노파가 나타났다. 그 노파는 사실 헤라가 변장한 것이었다. 헤라는 이아손이 얼마나 재능과 힘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해볼 목적으로 노파로 변장해 나타난 것이다. 이봐 젊은이, 나 좀 업어서 이 강을 건너주겠나. 나 같은 늙은이는 강물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으니 자네가 나 좀 도와줘. 이하손은 흔쾌히 승낙하고 노파를 업고 가는데 이상하게 노파의 몸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강 중간쯤 다다랐을 때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늙은이도 이보다는 더 빨리 강을 건네겠네. 힘 좀 써보라고. 그러지 않아도 힘이 들던 이하손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빨리 강을 건너려다 그만 신고 있던 한쪽 샌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쪽만 샌들을 신은 채 이올코스에 도착한 이하손에 대한 소문은 금방 왕궁까지 전달되었다. 그래서 펠리아스는 당장 이하손을 붙잡아서 죽이고 싶었지만 하필 그날은 아버지 포세이돈의 축일이어서 피를 뿌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 오늘 같은 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보자. 왕궁에 도착한 이하손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아이손의 아들인 이하손입니다. 원래 이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한쪽 샌들을 신은 청년이 바로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펠리아스는 이하손이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다. 물론 왕좌는 자네 것이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가 이올코스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 자네가 곧 이 왕권을 차지할 테지만 왕이란 자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어디 물려줄 만한 사람이 없나 물색하고 있던 차에 조카가 나타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나. 그런데 말일세 내가 들은 신탁에 의하면 이 왕좌는 황금양털을 가져오는 자에게 물려주라고 하더군. 자네 할 수 있겠나? 펠리아스는 거짓으로 지어낸 이루지 못할 과제를 주어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속셈이었다. 하지만 즉흥적이고 생각이 좀 모자란 이하손은 선뜻 대답하고 말았다. 그러지요. 그깟 황금양털을 가져오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이하손은 왕궁을 나와 즉시 케이론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이렇게 따분하게 인생을 보낼 게 아니라 큰 모험을 떠나보는 게 어떻겠니? 저 흙의 끝에 있다는 황금양털을 찾으러 떠나세. 자네들 모두 내 생각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네. 이하손의 친구들은 황금양털을 찾으러 가는 모험에 기꺼이 참여했다. 이 모험에 참여한 자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재주를 가진 오르페우스, 북풍 신의 아들로 날개를 갖고 있는 제페스와 칼라이스 형제, 폴리데오케스와 카스트로 형제, 만물을 투시하는 능력을 가진 린케우스, 목수인 아르고스 그리고 헤라클레스 등이었다. 이들이 타고 갈 배는 목수인 아르고스가 만들고 배의 이름은 아르고호라고 지었다. 아르고호 영웅들의 모험과 조력자 메데이아. 아르고호의 모험은 아르고호의 모험 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에 생략하고 메데이아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옮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아르고호는 마침내 황금양털이 있는 콜키스에 도착했다. 콜키스의 왕인 아이에테스는 너의 일행이 그 유명한 재주와 용기를 가진 영웅들이라고 하나. 황금양털은 절대 내줄 수 없다. 너의 목숨도 하나인 것이 분명한데 그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지금 성 물러가지 않으면 너희의 배는 곧 너희의 관이 되고 말 것이다. 아이에테스 왕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메데이아 공주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귀속말을 했다. 딸의 말을 다 들은 왕은 메데이아가 일러준 방법대로 이아손에게 제안을 했다. 불을 뿜는 황소의 쟁기를 묶어 밭을 간 다음 용의 이를 뿌리는 일을 모두 마치면 황금양털을 주도록 하지. 내가 젊은이들의 뜻을 꺾으려고만 했던 것 같군. 자네들은 모두 영웅들이니 충분히 내가 제안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네. 이하손 일행은 황금양털을 포기하자고 하는 쪽과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편으로 갈라져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메데이아가 숙소의 문을 두드리며 이하손을 만나러 찾아왔다. 잠깐 밖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하손은 아이에테스 왕의 딸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청에 따라 숙소 밖으로 나갔다. 제가 당신을 돕고 싶어요. 불을 뿜는 황소와 용의 이에서 나올 병사들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하손은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메데이아가 말했다. 물론 제가 당신을 돕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시겠죠? 하지만 제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이유는 당신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이하손은 메데이아가 마법을 부린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도움을 준다면 분명 황금양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생각이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리다. 그래요. 이올코스로 돌아가자마자 결혼합시다. 나도 왕궁에서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음날 어제 메데이아가 약초로 만들어준 고약을 온몸에 바른 이하손은 불을 뿜는 황소를 쟁기에 묶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이 고약은 한동안 인간을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황소의 시뻘건 불도 이하손을 태우지 못했다. 밭을 모두 갈고 나서 용의 이를 뿌리자 정말로 무장한 병사들이 용의 이에서 튀어나오더니 이하손 일행을 공격하려 했다. 이때 이하손은 병사들 사이에 돌을 던졌다. 그러자 병사들이 갑자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모두 죽었다. 아이에테스 왕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몹시 화가 났지만 황금양털을 가져가라고 말하고는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이에테스 왕은 마지막으로 황금양털을 지키는 용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저들은 용의 먹이가 될 게 뻔하지? 하지만 메데이아는 용이 잠들게 만든 후 이하손으로 하여금 황금양털을 가져오도록 도와주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재빨리 아르고호에 올라타 닻을 올리고 콜키스에서 도망쳤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동생인 압시르토스를 인질로 배에 태웠는데 아이에테스 왕의 배가 빠르게 아르고호에 점점 가까이 추격해오자 압시르토스의 사지를 찢어 그것을 바다에 던졌다. 아이에테스 왕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느라 결국 아르고호를 놓치고 말았다. 이하손 일행은 마침내 이올코스에 도착했다. 이하손은 펠리아스를 찾아가 황금양털을 주면서 왕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펠리아스는 왕좌를 내놓을 기색이 없었다. 이때 메데이아가 또다시 나섰다. 메데이아는 펠리아스 왕의 딸들을 불러서 자신이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지금 여기 늙은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다시 젊게 하도록 하죠. 제가 마법을 부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녀는 그 늙은 양을 칼로 토막내어 펄펄 끓는 솥에 넣었다. 그런데 얼마 후 솥뚜껑을 열자 정말 늙은 양은 간데없고 아주 어린 양이 솥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자 보세요. 펠리아스 왕도 이제 많이 늙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젊어지게 해드릴 수 있어요. 펠리아스 왕의 딸들은 아버지가 젊어질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께 술을 먹여 깊이 잠이 들게 한 다음 메데이아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를 칼로 토막내어 끓는 솥에 넣었다. 하지만 펠리아스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것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완수했지만 원로회에서 펠리아스의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바람에
이아손은 메데이아와 함께 코린토스로 망명을 가서 10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런데 이아손은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의 딸을 좋아하게 되었다. 크레온의 딸인 글라우케와 결혼을 하면 코린토스에서 자신의 입지가 매우 확고해지리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메데이아는 새로 아내가 되는 글라우케에게 결혼 예복을 선물해 주었다.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선물까지 하자 글라우케와의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글라우케가 메데이아가 선물한 옷을 입자마자 옷이 화염에 휩싸이더니 글라우케는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또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이 보는 앞에서 이아손과 자신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는 날개가 달린 뱀이 끄는 수레를 타고 아테네로 날아가 버렸다. 이아손은 정신적 충격으로 미치고 말았다. 광인이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던 이아손은 자신의 과거 영광을 말해주던 낡아버린 아르고호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밑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던 이아손은 배가 부서지면서 떨어진 들보의 머리를 맞아 최후를 맞이했다. 메데이아는 테세우스 신화에도 등장한다. 메데이아는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이게우스의 아내가 된다. 그러나 테세우스가 나타나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할까봐 테세우스에게 독이 든 잔을 권한다. 그러나 아이게우스 왕이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암살 계획이 실패하자 아들과 함께 도망치며 아테네를 떠났다. 황금양털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완전성을 상징. 연금술사들이 황금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완전한 금속이기 때문이다. 황금은 녹슬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연금술사들이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던 황금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손이 황금양털을 찾아 나선 것은 곧 인간이 자신다워지는 개성화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격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한 인간의 정신적인 여정의 목표가 황금 양털로 표현된 것이다. 이하손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하손은 남자들과 사귀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배울 수 있었지만 여자와의 관계는 매우 서투르고 표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자와의 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 한 인간으로 대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하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메데이아를 이용하기만 할 뿐. 진정으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런 그의 콤플렉스는 강을 건너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한쪽 샌들로 상징된다. 이하손은 헤라 여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강에서 샌들을 잃어버린다. 그에게는 헤라가 상징하는 모성이나 여성성, 가정을 지키는 능력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샌들은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판단력이나 능력을 말한다. 한쪽 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현실 감각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보여준다. 한쪽 샌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신발은 지위나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다. 한쪽 샌들은 그가 다시 찾아야 할 왕권이나 자존심을 상징한다. 신발을 잃어버린 자만이 그 불편함을 알 수 있고 더욱더 신발의 가치를 알게 된다. 헤라가 이하손이 신발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그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그가 빼앗긴 왕권 즉 샌들을 찾아 나서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아르고호의 항해는 인간 마음의 완전성을 향한 여정을 상징하는데 힐라스가 도중 하차하게 되는 이유는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연못 속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힐라스로 상징되는 지나친 낭만주의는
인격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정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휠라스를 통해 우리는 나르키소스를 떠올리게 된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국 굶어 죽었다는 나르키소스는 자기애에 빠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인물이다. 힐라스도 이런 면에서 또 다른 나르키소스를 연상하게 한다. 그는 요정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만 연못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교만하고 잔인한 베브리케인의 나라의 왕인 아미코스를 폴리데우케스가 죽이는 장면은 무의식의 여행에서 교만한 태도는 정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교만하고 호전적인 태도는 그 어떤 것도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예언의 능력을 가진 피네우스는 직관의 능력을 상징한다. 직관의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앞날을 예측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 그런데 피네우스는 자신의 예언 능력 즉 직관 능력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만다. 그는 신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떠벌리는 바람에 괴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는 지나치게 직관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관 능력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직권 능력에만 의존하게 되면 직권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피네우스가 괴조로부터 음식을 빼앗기고 배설물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직관으로 인한 벌을 상징한다. 불을 뿜는 황소와 무장을 한 병사들은 바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시적인 공격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퇴치하고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무의식에 존재하는 공격성은 그대로 내버려둘 때 그들의 힘이 없어지게 되는 법이지. 맞서 싸우게 되면 공격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난폭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매로 다스리거나 벌을 주어 그 아이와 동일시하면 그 효과가 없는 법이다. 도리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오히려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욕망의 추구와 삶의 정서와의 균형을 깬 이아손의 말로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손에 넣어 콜키스를 빠져나올 때 메데이아는 자신의 동생인 압시르토스의 사지를 절단해서 바다에 던졌다. 메데이아가 동생을 죽인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과거의 사랑에 매달려 현재 다른 여성을 만나지 못하는 남성도 있고 어머니와의 병적인 결합을 끊지 못해 독립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여성은 예전에 어린 자녀로 남아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았던 것을 잊지 못해 현재의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이아손의 모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메데이아의 도움이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로서 그가 황금양털이라는 완전성에 도달하는 데 도움 주었다. 하지만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버림으로써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이아손은 황금양털을 갖고도 여전히 자신의 남성적인 목적을 위해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하려 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후에도 아니마가 여전히 남아 있어야 마음속에 존재하는 음양의 조화,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잊은 것이다. 남성들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여성성을 홀대하게 되면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몰락하게 된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들은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있게 남은 것은 질병과 외로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그간 자녀와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렀을 때 아내와 자식은 그저 타인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성들은 비록 돈은 적게 벌고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아내와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하손은 아르고호의 들보에 맞아 죽는데 이는 성공과 돈을 위해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성취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그들을 거꾸로 트리고 말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